지식을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질문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멘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학멘토, 과학멘토님을 함께 모시려고 했으나 수학멘토님이 연구적인 일이 있으신 관계로 과학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재밌는 수학과학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학 멘토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 멘토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 질문지기님과 함께 리뷰 시간 즐겁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하던 그 스튜디오를 오늘 벗어나서 날씨도 선선해진 가을인 만큼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수펙스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를 만나게 되실 수펙스홀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첫 번째 과학 질문 김동률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라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었는데 특히 이렇게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친구는 좀 독특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관련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저희에게 이미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익숙했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관련된 영화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혹시 그 이미테이션 네, 게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바로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인데요.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기 때문에 저도요. 네, 특히나 기억에 남는데 사실 이 영화도 꽤나 나온 지 이미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벌써 7년 전이죠. 2015년에 개봉한 그렇게 영화라서 오래됐나요? 네, 아직 이번에 질문에 참여해준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영화를 추천하고 이 영화에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질문 남겨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심재민 학생의 질문인데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실현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 뜻을 몰라서 이 질문을 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사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워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재민 친구가 질문 내용에 남겨주기를 그리스어로 이제 기계가 만든 신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찾아보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는 일종의 클리셰로서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 많이 등장하는 기법 중의 하나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리셰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막 위기의 순간 같은 때가 찾아오면은 영화 같은 데서 연출상으로 항상 조력자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클리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어떤 연출상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인공지능 이야기에서 왜 튀어나오는 것인가? 라는 점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 단어의 뜻이 기계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서 기기가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기계로서 무한히 발전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인간을 능가하는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극 중에서 또 이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꽤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것이 이미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계가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이 이런 현실 세계가 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이미 기계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들여다본다면은 어쩌면 이미 무한대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이미 실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리고 이제 이번 달 과학 질문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준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윤리 모델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해주기도 했는데요.
먼저 뭐 보현 친구는 인공지능이 과연 윤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게 생각을 많이 해주었어요. 질문을 무려 9개나 한 게시글 안에 던져주었는데 이 중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토론 주제로 삼을 만한 것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진 친구나 아니면 환희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초등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어떤 영역까지의 감정을 인공지능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환 친구는 인공지능의 기본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그런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저는 이 학생들의 게시글을 보면서 이러한 감정적인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능에 가장 좀 모범적인 답변을 던지고 있는 학생이 송치현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앞서 말했던 뭐 감정이나 윤리들에 대한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의 배경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면 여러분들도 토론을 참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과학 주제 여러분들 열띤 토론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답글 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무럭무럭 키워나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이번 달 수학 키워드는 바로 직선, 곡선, 경로, 그리고 최단거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질문은 바로 동률 학생의 질문이에요. 동률 학생은 과학 때도 우수한 질문으로 이제 저희들께 생각할 여지를 주셨는데 수학 질문에서도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때 최소 속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직선, 곡선 중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질문은 이제 저희가 로켓을 최근에 발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로켓 발사는 비행기와는 다르게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연 직선으로 가는 건지 직선이 효율적일지 혹은 곡선이 효율적일지 질문 주셨어요. 과학멘토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혹은 곡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제 보통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때 필요한 속력이라고 하면은 우주 속도라고 해가지고 과학에서도 그쵸.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해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보통 우주선이 지구 바깥으로 탈출하는 그런 현상을 마치 저희가 손을 실에 묶어둔 돌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돌이 저희의 그 궤적을 빠져나가는 순간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 원운동하는 시점에 직선, 수직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이 우주선을 딱 쏘아 올리면은 위쪽 방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중력을 극복하고 그 힘을 어떻게든 상쇄를 시켜야 저희가 대기권 밖으로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과연 저희가 쏘아 올린 그 수직 위쪽 방향이 우주 바깥에서 보았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과 이렇게 연직 수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흥미로워서 이제 항공우주과학을 전공하는 제 이제 친구에게도 질문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대기권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주선이 수직으로 발사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자전풍이나 지구 자전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원래는 수직으로 발사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살짝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발사체가 적도에 건설되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한국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는 동쪽으로 이동을 했을 시에 일본 영토가 있기 때문에 발사 방향을 잡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적도 방향에서 발사를 해야지 최대한 그 수직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다음 질문은 류도훈 학생이 바닷속에서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제목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바닷속 심해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바닷속에서 잠수함을 타고 반대편인 아르헨티나까지 이동하는데 과연 최단 경로로 가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지난 시간 프리뷰 때 항공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언뜻 보기에는 곡선이지만 딱 지표면을 평행하게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 직선 경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주었는데,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 네. 저도 바다로는 한 번도 경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효율적인 경로가 바다는 그 육지상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아마 바다도 곡선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저도 질문지기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바다 깊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높이가 항공,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높이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항공로가 제가 찾아본 결과 지표면에서 한 10,000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을 이동하는 거니까 과연 이제 가장 깊이 이동할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한다면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11,000m더라고요. 네. 그래서 11km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잠수함을 타고 이동한다고 해도 결국 그 공률상에서 지표면을 펼쳐 보았을 때 결국 항공로로 이동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항공 경로와 달라지는 점은 그 방해물이 있나 없나 라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점만 잘 감안을 해주면은 이 문제도 도윤 친구가 생각해준 질문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네, 생각해보면 바다에는 뭐 해구, 해령 등의 다양한 지형이 있죠. 지형이 네, 분포를 하니까 아무래도 바닷속으로 이동할 때는 그런 장애물들이 오히려 그 경로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문제를 설정해 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민서 학생의 경우 벌집 최단 경로로 해가지고 이미지까지 첨부해 주면서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셨고요. 네, 또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직선 경로에 관련해서 이세은 학생의 질문도 구체적으로 문제 구성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과학과 수학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이렇게 올려주고 저희가 이렇게 리뷰도 도와드렸으니까 저희가 짚어드린 질문들 다시 한번 꼭 찾아 들어가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해결 방안까지 잘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남을 가져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10월 22일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질문다락방의 질문 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 문지캠퍼스 슈펙스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또 특별 초청 게스트로 안될과학 채널의 궤도님 모시면서 궤도님이요? 네,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궤도님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의 여러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질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저희도 만나고 그리고 유명 유튜버도 보고 그리고 교수님과 유익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질문다락방 홈페이지 하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설레는 만남 이번 주 토요일에 가져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다음 달에도 있을 프리뷰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질문다락방. 안녕. 카이스트 질문다락방